자, 분출장치입니다. 분출장치는 보일러 본체 내부에 농축된 물이 오래 끓다 보면은 좀 진해진다고 그랬죠. 그리고 너무 오래 쌓인다고 그랬어요. 물 속에 들어있는 불순물 정도가 많기 때문에 물을 계속 끓이다 보면은 증기만 쭉 나가고 물 속에 이제 자꾸 이렇게 건더기 같은 것이 이렇게 쌓이게 되죠. 그것을 농축수라고 합니다. 보일러 농축수를 배출하는 것이 실제 목적입니다. 분출하는 이 장치가 없으면은 사람으로 말하면 똥 싸는 것이 없는 것하고 똑같아요. 항문이 막힌 것과 같다. 그러니까 보일러는 이렇게 물을 넣고 물을 떼서 이 열을 흡수하죠. 흡수하면 스팀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공급하고요. 오랫동안 끓이다 보면은 이제 이 찌꺼기 같은 거 또 이 불순물 오래된 농축된 찌개로 말하면 찌개 국물 오랫동안 갈아진 거 이렇게 쌓이게 될 거란 말이죠. 그게 밑바닥에서 이렇게 주로 빼게 되는데 사람으로 말하면 먹고 똥 싸는 것도 있지만 너무 많이 먹고 이렇게 거북할 때 이렇게 토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분출은 수면 높이에서 위에서 토하는 것도 있고 밑바닥에서 토하는 것도 있어요. 자세히 말하면 수면에서 토하는 것은 빼내는 것은 수면 분출, 밑바닥에서 빼는 것은 수저, 아래 저자 써서 물수자 써서 수저 분출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도 그렇죠. 싼다 그러면 뭘 말해요? 토하는 걸 말해요? 밑으로 싸는 걸 말해요? 밑으로 싸는 걸 말한다. 그래서 분출도 보일러에서는 일반적으로 분출하면은 밑바닥으로 빼내는 것을 말해요. 밑바닥으로 빼내는 거. 자, 그러면은 사람으로 칩니다. 먹고 어때요? 싸보죠? 맞나요? 먹고 싸고 이건 음식이에요. 음식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건강해요? 다 부족합시. 과식하지 말고 너무 적게 먹지 말고 물론 소식이 건강하다고 그러는데 사람 활동하는데 에너지는 공급해줘야죠. 적당량. 그렇죠. 적당량. 정확히 말하면 건강을 지키는 데 제일로 적당한 양을 먹어야 된다. 보일러 물도 똑같아요. 먹고 그러면 다 부족이 없이 너무 과하거나 너무 부족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항상 평상시 사용을 하는 그 정도 물로표를 유지를 해줘야 된다. 즉 상용 수위를 유지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불을 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소화 흡수예요. 불을 떼면 이 불 떼는 열량을 물이 다 흡수할 수 있느냐? 흡수를 못하죠. 흡수를 못하죠. 예를 들면 사람이 먹었어요. 음식을 빵을 10개를 먹었어요. 건강한 걸로 싸줄게요. 김납니다. 김난다는 것은 애가 쳐다볼 때는 신선한 음식이죠. 네, 방금 싼 거예요. 이맛 다시지 마시고요. 10개 먹었어요. 이게 싸는 거죠. 이게 3개 쌌어. 이제 물론 이것은 효율 설명을 하는 건데 이 싼다라고 하는 게 이 그림하고는 조금 틀린데 요건 연소 효율을 설명하고 보일러 효율 설명을 하는 겁니다.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7개를 흡수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70%를 소화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렇듯이 불을 떼는데 10이라는 열량이 나왔다. 그런데 물에서 7만큼만 흡수가 됐다. 그러면 사실 증기가 나올 때 이용된 열량, 이게 증기가 나오죠? 그래요? 증기를 뭐 하는 데 써요? 증기의 열을 사용하는 것. 난방을 사용한다거나 발전기를 돌린다거나 식품을 가공한다거나 타이어를 생산한다거나 제품을 만든다거나 뭘 가열을 한다거나 이럴 때 증기의 열을 이용합니다. 사람으로 치면은 빵 먹고 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근육을 움직이고 힘쓰고 활동하고 하는 대로 그 칼로리를 사용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중에 똥을 싸는데
오래된, 뱃속에서 오래된 똥을 쌉니다. 이 똥을 싸는데 어떻게 해야지 건강한 똥일까요? 건강한 똥. 자, 봅시다. 한번 보죠. 입은 평상시 열려 있어도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넋이 나가 있게 보일 뿐입니다. 그렇죠? 근데 똥꼬는 평상시에 열려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닫아놔야 돼요. 꽉 닫아놔야 돼요. 여러분, 입술 근육이 강할까요? 똥꼬 관략근이 강할까요? 네? 똥꼬가 강합니다. 근육. 뭐 입이 강하다 아니 이빨 때문에 강한 것처럼 느낀 거죠. 이빨이라는 무기가 있어서 끊어내는 것이 있어서 강한 것처럼 보이죠. 입술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죠? 입술은 똥꼬의 근육이 강하죠. 관략근이. 그것처럼 위쪽에 있는 밸브, 꽉 막고 있는 밸브와 밑에 쪽의 밸브는 강도가 달라요. 강도가 다르다. 알겠죠? 위쪽에 달려있는 밸브들은 여기 나와 있는 증기 압력만 견디면 돼요. 증기 압력에만 안 터지면 됩니다. 증기 압력에만 안 깨지면 돼요. 그 정도 강도면은 돼요. 그런데 밑바닥에 있는 밸브는 증기 압력뿐만 아니라 물이 누르고 있는 수압까지도 견뎌야 돼요. 그러니까 최고의 증기 압력, 최고 사용 압력이라고 하는데 최고 사용 압력의 25% 이상을 더 견뎌야 돼요. 125%. 그래서 1.25배 이상의 압력에 견뎌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먹고 사는 걸로 자꾸 비유를 했는데 좀 전에 이거 과하거나 부족함이 없이 적당량 먹으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적당량. 젊을 때 보면은 가장 건강할 때 10대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10대보다도 남자들은 피크가 20까지 갔대요. 군대 가기 직전. 그쵸? 예? 오히려 중고등학생들보다 군대 가기 직전에 나이 엄청 아주 젊은 청춘으로서 최고 피크점 아닙니까? 피지컬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최고의 젊은 청춘을 나라를 위해서 바치는 거죠. 2년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2년간 그냥 생고생한다 이러니까 그 고생을 피해야겠다. 그러니까 지금 자카르타 가가지고 죽어라고 뛰는 선수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4강으로 올라갔어요.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축하할 일 아니겠지만. 자, 그래서 이것은 사이즈가 얼마예요? 네? 기본적으로 20A 이상 호칭 반영이. 그런데 밑에는 사이즈가 얼마다? 25회 이상이에요. 25회 이상. 그리고 싼 것은 어떤 사람이 건강한 똥이냐면 굵은 똥이에요. 가늘똥, 물똥 이런 거 아니에요. 굵은 똥, 지대로 된 똥, 꽉꽉 눌러진 똥. 그리고 똥 싸는 시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밑에 싸는 거, 즉 분출 작업을 할 때는 신속하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짧은 시간 동안. 사이즈도 배관이 훨씬 커요. 밸브가. 그러니까 더러운 것만 쫙 뽑아내요. 똥만 싸야 되는데 빈똥 싸면 안 되겠죠? 네? 소화 덜 된 거 영양가도 다 빼면 안 되겠죠? 그 말은 밑에 더러운 것만 빼라는 것이지 이거 물 다 빼라는 소리가 아니죠. 그래서 안전 저수위 이하로 물이 떨어지는 것을 주의하라. 즉 화장실 가서 똥 싸는 사람 같은 경우는 뭐예요? 똥 싸다가 너무나 많이 싸고 탈장되는 걸 주의하라. 창자까지 쏟아가지고 일어날 힘도 없게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 똥꼬도요. 이 밸브가 어떤 밸브를 사용하느냐 재질에 따라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담배 같은 걸 많이 펴가지고 말초 혈관이 딱딱해진 그런 똥꼬가 있고 그 다음에 술 담배를 안 해서 혈관 건강이 좋아서 관략근 힘이 좋은 그런 똥꼬가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밸브 종류가 일반 항동제나 뭐 이런 걸로 보통 사용되는 그런 밸브가 아니라 뭐 주방제 제품이나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주철로 된 거, 또는 주철에 좀 열 처리를 해서 단조가 가능하다는 건 가단이라고 합니다. 가단. 표면에 열 처리를 해서 쉽사리 잘 안 깨지게끔 인성을 더 부여한 주철을
가단 주철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가단 주철. 가당치도 않다는 소리가 아니라 단조가 두드려서 성형하는 게 가능한 주철이다. 가단 주철이라고 불러요. 이해하셨죠? 일반 주철은 철에다가 FE가 철 원석입니다. 철에다가 탄소를 넣으면은 탄소광이라고 불러요. C가 탄소입니다. 카본 약자로 원석이가 쓰이는데 순수한 철은 물러요. 구리에 비해서 조금 셀 뿐이에요. 요만큼. 약간 세요. 강도가. 그렇다 해서 크게 월등하게 차이 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구리 같은 경우는 합금 만들기가 좀 까다로워요. 사실 엄밀한 말로 아무거나 집어넣는다고 해서 구리가 합금이 잘 안 돼요. 사실 이제 주로 어울리는 게 아연이나 뭐 주석이나 뭐 이런 종류를 넣기는 하죠. 그래서 아연을 넣으면은 황동이 되고요. 주석을 넣으면 청동이 돼요. 알겠죠? 구리에다가 색깔이 좀 달라지죠. 달라질 수밖에 없죠. 아연을 넣으면은 좀 이렇게 금색깔로 그렇게 변하는 거죠. 그다음 탄소를 하면 어떤 성질이 나오냐? 철은 매우 우수한 금속인데 아무거나 다른 금속을 섞어도 잘 섞어져요. 잘 섞어져. 그래서 어떤 금속에 다른 금속을 혼합을 해서 그 금속의 성질을 좋게 개선을 한 거 이런 것을 합금이라고 해요. 합금. 알겠죠? 합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철에다가 탄소를 섞으면은 탄소강, 강한 철이 되는데 탄소강이라고 합니다. 탄소강. 탄소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고탄소화, 적게 들어가 있으면 저탄소화 이렇게 불러. 무지 많이 들어가면 주철이라고 해요. 거의 주철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들어가서 주철이라고 합니다. 주철이면은 강도가 어마어마하게 뛰어나서 단점이 생기는데 일반 탄소광은 망치로 때리면 휩니다. 쇠가. 그렇죠? 근데 주철이 되면 어쩌냐 휘지를 않아요. 처음에는 버팁니다. 그러다가 어느 충격지 이상으로 때리면은 깨져버립니다. 금이 쫙 가버려요. 쇠가 탁 깨져버린다. 알겠죠? 버티다 깨져버려요. 휘는 게 아니라. 깨질 망정 휘지는 않는다. 뭐 전쟁터에 나가면 뭐 장군처럼 깨져버립니다. 그냥 휘지를 않습니다. 비굴하게. 그래서 이런 주철 재료로 된 것은 높은 압력에 갑작스러운 압력에 깨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압력 제한이 있어요. 사용하는 압력이. 알겠죠? 사용하는 압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면의 열처리를 해서 인성을 부여한 잡아당기는 힘이나 이렇게 미는 힘에 견딜 수 있도록 열처리를 한 가단 주철일 경우에는 그보다 조금 더 높은 압력에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철로 된 재료의 밸브는 이때 분주밸브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사용하는 압력이 제한이 걸려있다. 법적으로. 알겠죠? 어느 정도 압력까지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열기의 분출 장치에 관련된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분출밸브 사이즈는 설치 기준이 어떻게 설치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설치 기준 관련된 것만 보죠. 호칭 지름은 법적으로 정해진 밸브의 지름은 25A 이상입니다. 호칭 지름 25A 이상의 밸브를 사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단 전열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연소실에서 불을 뗄 때 불이 그 뜨거운 화염의 열이 전달되고 있는 면적, 이 열이 전달되고 있는 면적, 즉 화염 쪽에서 불 쪽에서 접촉하고 있는 면적, 이것을 전열 면적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일러 기준에서는 전열 면적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해요. 그리고 전열 면적에서도 기준이 10제곱미터가 비교적 많이 자주 등장하는 편입니다. 전열 면적이 넓다 그 말은 불을 뗄 때 불이 많이 접촉을 하니까 그만큼 열이 빨리 흡수가 되고
물이 빨리 끓고 증기가 빨리 나올 수 있다는 소리고,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물이 빨리 끓는 만큼 보일러 속의 국물이, 보일러수가 빨리 멀축이 된다, 빨리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보일러 물 속에 있는 거 보세요. 찌개도 일반적으로 그냥 국처럼, 맑은 국처럼 뭐 탕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별로 양념도 없이 이렇게 해서 살살살 끓이면은 잘 갈아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팔팔 끓는 불에다가 양념 좀 넣고 이렇게 막 찌개처럼 막 이렇게 졸여버리면 어때요? 국물 엄청 진해지죠. 보일러 국물도, 이 보일러 물도, 이게 보일러 수고요. 보일러 안에 들어있는 이 보일러 수가 물이 불을 빨리 접촉하고 물이 빨리 끓으면 끓을수록 이 더러운 것이 빨리빨리 어때요? 농축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어쩔 때는 보일러수, 어쩔 때는 관수, 어쩔 때는 급수 이렇게 부르는데 명칭이 좀 구분해 봅시다. 본체를 딱 경계선으로 해서 들어가면은 보일러수라고 해요. 안으로 딱 들어가면. 그러면 들어가기 전까지는 뭐라고 하냐? 이게 급수라고 해요. 알겠죠? 네. 본체 들어가기 전까지는 급수라고 그러는데 딱 들어가 버리는 순간은 급수가 안 돼요. 보일러수라고. 그리고 보일러수는 보일러의 형태가, 본체, 물 담아 넣는 본체의 형태가 그냥 도랑통 원통에다 집어넣는 원통형 보일러가 있고, 수간 파이프에다 집어넣는 수간 보일러가 있었죠. 그래서 단어, 명칭을, 보일러 수를 파이프 안에 들어가 있는 물이다. 그래서 관수라고도 불러요. 보일러 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관수. 네, 보일러 수를 관수라고도 부른다. 근데 희한한 게 꼭 수간 보일러 기준으로 많이 명칭을 붙여놨어요. 보일러에 물때 끼는 것은 스케일이라고 하죠. 그것을 통으로 된 보일러도 있고 파이프로 된 보일러도 있는데 굳이 통에 끼어있는 때라고 안 하고 파이프 속에 끼어있는 때라고 해서 관석, 돌처럼 딱딱하다고 그랬어요. 통에 끼어있다, 원통형 보일러에 때가 끼어있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통석, 통으로 된 거나 관으로 된 거나 다 때가 끼니까 차라리 공통적으로 보일러에 끼니까 보석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습관적으로 그렇게 안 붙여놨어요. 희한하게. 자, 보일러에서는 관수라고 하는 것 좀 명칭 알아주시고요. 저열면적 10제곱미터가 안 되면 얼마예요? 20A 이상을 해도 된다. 25m가 24가 아니에요. 배관이나 밸브 같은 드럼은 사이즈가 뭐 12부터 15, 20, 25, 32, 40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50 올라가고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사이즈 자체가 25m가 20이에요. 이 급수별로 크기가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20배 이상이 되지만 저열면적 10제곱미터가 안 된다. 그러면은 저열면적이 적당한 것은 물이 천천히 끓는다는 소리고 물이 빨리빨리 안 달아진다는 소리죠. 따라서 물이 빨리빨리 안 달아지면 물을 빨리빨리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열면적 10제곱미터가 본 때는 20A 밑에 사이즈를 씁니다. 15A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분출밸브는 똥 싸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이즈가 더 크다 이런 소리예요. 이해하셨죠? 두 번째입니다. 분출밸브는 사람 밑에 싸는 거 구조를 보면 국물 싸는 거, 건더기 싸는 것이 따로 있는데 좀 적나라한 표현인지 몰라도 아무튼 두 개라는 거죠. 그쵸? 그쵸? 그래요, 안 그래요? 밑에 분출밸브는 두 종류를 답니다. 분출밸브는 일반적으로 두 개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서계형 밸브라고, 하나는 급계형 밸브라고 해요. 알겠죠? 네. 서계형 밸브. 서계형이라는 건 뭐냐? 서서히 개방한다. 핸들을 돌려도 서서히 열어지는 거예요. 급계는 팍 돌리면 90도만 돌리면 확 열어진다. 이런 소리예요. 서계형 밸브가 있고 급계형 밸브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여러분 화장실 가면은 좀 적나라하게 하고 똥부터 싸요? 오줌부터 싸요? 이걸 다 대답을 망설이고 하는 거야. 급한 것부터 싸요. 다 그때 달라요. 예.
나는 가면 무조건 똥부터 싼다. 아니다. 나는 무조건 오줌부터 싼다. 아니에요. 급한 것부터 싸게 돼 있어요. 맞죠? 본능이죠. 자, 이게 분출 밸브 열어서 똥 빼야 돼. 더러움을 빼야 돼. 어떤 것부터 해야 될까요? 급한 것부터 해야 된다. 뭐부터 해야 된다? 아, 급한 것부터 연다고요. 개방을 할 때, 쌀 때, 분출 작업을 할 때 여는 순서가 급개형 밸브를 열고 그다음에 서개형 밸브를 연다. 어? 이제 닫을 때는 반대가 되겠죠. 닫을 때는 무조건 반대죠. 그러니까 개방을 할 때는 개방 순서는 급개형, 그 다음에 뭘 연다? 서개형을 연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닫을 때는 물론 반대 순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부착을 할 때, 보일러에 부착을 할 때 어떻게 되느냐? 설치 기준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보일러에 가까이 급개형 밸브, 이에 가까이 서개형 밸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해석을 보일러에 가까이 급개형 밸브, 그러니까 이게 급개죠. 이에 가까이 서개형 밸브. 근데 이것이 만약 이쪽으로 뒤집어지면 어떨까요? 이게 급서 이렇게 돼서 어떨까요? 급개형이 보일러 가까이 붙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서개형이 가까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기준상으로 해석을 하면은 가까이 붙어 있는 게 급개형, 그에 가까이 꽂짝 붙여서 서개형을 붙이는 것이 원칙인데, 희한하게 이것을 뒤집어서 그림을 그리게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기준 해석을 좀 잘못한 게 아닌가. 현장 가도 반대로 시공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것을 연희공단에서도 치킨을 할 때, 검사를 할 때 이것을 잘 뒤집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조금 기술 기준이 해석이 잘못된 게 아닌가. 보일러에 가까운데 급개요, 이에 가까이 서게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여는 순서는 가까운 쪽부터 연다. 이렇게 돼요. 가까운 쪽부터 연다. 이쪽 열고 이쪽 열고. 닫을 때는 이쪽 닫고. 이해하셨죠? 네, 이렇게 해주시는 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밸브는 강도가 있어요. 어느 정도 강도이 견뎌야 되느냐. 그래서 꽂힌 강도라고요. 꽂힌 강도. 어느 정도의 강도가 있어야 되는지 법적으로 정해놓은 거. 좀 명칭이 어려우면요, 꽂힌 강도를 지울게요. 이걸 잘못하면 또 손 씻어서 뜨거운 과거가 생각나고 그래서 강도 지울게요. 자, 꽂힌 강도. 이거 어디 팔 들고 이 훔치고 이런 강도 아니에요? 자, 밸브의 강도는 꽂힌 강도라고 하는데 최고 사용 압력이 견뎌야 된다. 이 최고 사용 압력, 최고 사용 압력 나올 때는요, 뭘 기준으로 하냐면은 본체 내의 증기 압력을 말해요. 알겠죠? 본체 내의 증기 압력을 최대한 올려서 사용할 수 있는 압력, 그것을 최고 사용 압력이라는 개념으로 씁니다. 그래서 최고 사용 압력 어떻게? 이상에 견딜 수가 있어요. 이 정도 압력에도 안 터져요. 그러면은 보일러가 사용하는 압력이 한 5기압, 3기압, 2기압 이렇게 낮은 건 어떨까요? 그렇게 낮게 사용해도 될까요? 아니에요. 밸브 종류는요, 최고 사용 압력 이상이면서 또는 최소한이 있어요. 최소. 알겠죠? 네. 최소 7kg 제곱센티미터 이상에 견뎌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옛날 기준으로 7kg 제곱센티미터, 이게 이제 공학기하고 그냥 7기압이죠. 그쵸? 7H인데 요즘에는 메가파스칼로 바꿔서도 나와요. 얼마? 요거 10분의 1이에요. 메가파스칼은 kg 제곱센티미터의 압력 단위, 즉 공학기압 AP의 10분의 1로 계산을 합니다. 보통 이제 10분의 1이 아니고 사실 9.8분의 1인데 복잡해 수업적 밑으로 떨어져서 그냥 10분의 1로 대략 약 0.7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이 견뎌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해하셨죠? 이 정도 견뎌야 됩니다. 일단 기본입니다. 죄송합니다. 최고 사용량 이상이 아니라 1.25배. 좀 전에 설명했고 정리를. 최고 사용량의 1.25배 25% 이상.
견디고 최소 7기압 이상의 견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재질이 특별히 주철제로 된 것이나 그 다음에 열처리한 가단 주철로 된 것 이게 있다고 그랬죠? 주철제 것은 주철로 된 밸브는 깨지기 쉽기 때문에 13기압 이하에 사용합니다. 메가파스칼 하면 10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1.3 메가파스칼 이하에 사용한다. 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여기 이상의 압력에 사용하면은 깨질 수가 있다. 이런 소리. 그 다음에 열 처리를 해서 간조와 반응, 표면이 인성이 부여된 가단 주철. 흑심 가단 주철. 흑심자 빼도 돼요. 가단 주철제는 17기압이죠. 1.7 메가파스칼 이하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10도 아니에요? 제가 19 13, 19 379 그 다음에 이제 밸브 사이즈나 강도, 개수, 그 다음에 서계형, 극계형을 어떻게 붙여야 되느냐 위치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개방 순서는 극계형이고 서계형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출하는 요령, 언제 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보일러 물이 더러운 게 많이 쌓였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럼 그때가 언제냐면요. 사실 하루 종일 보일러를 가동을 했다가 이제 다 식으면 밑바닥에 가라앉아요. 물이 막 끓고 있을 때는 이게 강제적으로 막 뜨거운 물이 막 이렇게 막 끓어서 위로 올라오고 뒤집어지고 막 하기 때문에 밑바닥에 잘 쌓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보일러가 충분히 식었을 때, 그럴 때 밑바닥에 이제 쫙 이렇게 깔아앉죠. 찌개나 국물 같은 것도 그렇죠. 이제 식으면 밑바닥에 이렇게 쫙 건더기가 깔아앉잖아요. 네,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원래 보일러를 가동하기 전에, 다 식었을 때, 가동하기 전이란 말은 이제 전날 쭉 가동을 해서 뭐 밤중에 쉬는 보일러가 있다 그러면 아침에 가동하기 직전이면은 다 이때 깔아져 있겠죠. 네, 그래서 그때 하는 게 좋고, 보일러 가동 전 이렇게 분출을 하는 게 좋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24시간 동안 전혀 쉬는 타이밍이 없이 계속해서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뭐 8시간씩 3교대로 해서 관리자를 둬서 가동을 하는 경우가 있죠. 생산 라인이 24시간 돌아가고 근로자들도 어때요? 계속 이렇게 8시간씩 3교대로 근무를 해서 계속 생산 라인을 돌려요. 보일러에 스팀을 계속 써야 돼.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럼 24시간 동안 계속 돌리면 가동되란 말이 맞지 않잖아요. 뭐 언제 해야 되느냐? 또는 보일러 불을 제로 약하게 때려요. 불을 제로 약하게 때리는 상태면은 물이 많이 안 뒤집어지고 밑바닥이 어느 정도 좀 깔아있겠죠. 불을 약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조화가 가장 작을 때, 보일러 가동률이 가장 작을 때, 보일러가 힘쓰고 있는 게 가장 작을 때, 불을 가장 적게 때, 이럴 때에 작업을 한다, 분출 작업을 한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한다? 신속하게 작업한다. 신속하게. 분출 작업 요령은 신속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신속하게 하되 과격하게 힘을 주면 안 되고요. 더러운 것만 빼야 돼. 안전 저수위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해야 돼. 밑바닥까지 빼면 안 된다는 거죠. 수면계 밑바닥 밑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 안전저수위가 수면계 하단 부분하고 똑같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가동문서. 그 다음에 부하 가장 작을 때. 그리고 신속하게 작업을 하고 안전저수위 이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안전저수 이하가 안 되려면은 이제 교과서적으로 기준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이게 더러운 물을 농축수를 빼는 분출 밸브는 보일러 정면에서 봤을 때 보일러 뒤쪽에가 있어요. 보일러 산업용 보일러 어떤 보일러 같은 경우는 이 감실만큼 교실만큼 규모가 큰 것도 있어요. 길이가. 근데 정확히 뒤쪽에가 있기 때문에 배수구 있는 쪽으로 이렇게 밸브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서 보일러 앞에서 물높이를 나타내는 수명계가 정면에가 달려 있는데 이걸 쳐다봐야지만 하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는데 뒤쪽에가 밸브 조작을 해야 되니까 한 사람이 하기가 좀 어렵겠다. 교과서적으로 볼 때 이렇게 생각을 해서 2인 1조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2인 1조로. 이게 이제 기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분출요령 작업이 이게 2명이 한다. 물론 수동일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안전저수에 도달하면은 비상계를 울리죠. 알람이 울리는 거죠. 안전저수 이하가 됐다. 저수위 인터록이라고 하는 게 작동해서 삐하고 경보를 울려줘. 경보를 울려주면은 뒤쪽에 있어도 사실 경보가 들리기 때문에 아 안전저수에 도달했구나 알 수가 있죠. 뭐를 밸브를 잠그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떠나 2인이 하는데 교과서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다. 2인 1조로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2인 1조로 작업. 그러면은 가동적 부하가 가장 작을 때 말고 이것하고 상관없이 분출을 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빼줘야 될 때가 있죠. 자 생각해 봅시다. 사람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밥 먹기 전에 아침밥 먹기 전에 하루 종일 먹었던 거 밤에 잠자고 나면 어때? 소화가 다 됐겠죠. 소화가 돼서 아침에 똥 싸러 가는 거죠. 밥 먹기 전에 쉽잖아요. 밥 숟가락 먹고 있을 때 가는 거 건강에 안 좋아요. 밥 먹자마자 뛰어가는 거 안 좋아요. 밥 먹기 전에 싸고 새로운 밥을 먹는 게 나아요. 분출 작업을 하고 나면 보통 분출 후에 급수를 바로 행합니다. 물 빼낸 것만큼 다시 깨끗한 물을 집어넣는 거죠. 사람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다면 계속 자면서도 껌이라도 씹고 자는 사람은 어쩔 것이냐. 24시간 동안 입에서 뭘 띄지 않는 사람, 간식이라도 먹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뭐예요? 입안에 뭔가가 제일로 적게 씹고 있을 때 그럴 때 가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먹는 것과 상관없이 아침에 식재 나와도 상관없이 농축수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희상시가 하는 경우가 있죠. 언제? 배탈 났을 때. 언제? 배탈 났을 때. 뭐예요? 설사기 있을 때. 장염 걸렸을 때.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언제 또 작업을 하냐? 바로 포밍 현상, 프라이밍 현상. 이거 송기장 잘 됐죠? 거품이 일어나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예? 포밍, 프라이밍 발생 시에도 분출 작업을 한다. 포밍, 프라이밍이 발생하면 뭐가 나오죠? 습진기가 물론 현상으로 발생하는데 원인으로는 물이 깨끗해서 그래요? 더러워서 그래요? 물이 더러워서. 더러울 정도가 더러워서 그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너무나 물이 더럽거나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물이 너무 고수일 때. 그렇죠? 어쩔 때? 고수일 때.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냐면 농축이 되거나 또는 뭐예요? 고수이시는 뭔가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포밍 프라이밍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습진기 발생이 되는데 습진기가 진기관으로 넘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일단 이런 현상이 생기면 첫째 진기 밸브를 닫아요. 알았죠? 진기 밸브를 닫아. 이거 닫아야 돼요. 그리고 연소량을 어때요? 줄여. 불 줄이는 거예요. 불 줄이는 거. 근데 이걸 혼동을 많이 해요. 집에서는요 라면 끓이다 찌개 끓이다가 국물 넘치면 뚜껑 열잖아요. 그리고 불 줄이잖아요. 뚜껑 열면 안 돼. 왜? 보일러에서 습진기가 밸브 열어버리면 다 진기가 넘어가니까 습진기가 안 넘어가도록 일단 밸브를 잠그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불을 줄여. 불을 줄이고 수면이 어때요?
따라키를 기다려. 알았죠? 그리고 나서 나오는 작업이 뭐냐? 분출을 해. 더러운 걸 빼낸다는 거예요. 더러운 걸 빼내. 분출. 그 다음에 뭐예요? 예? 다 빼고 뭐예요? 흡수를 해. 새로운 분출.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분출하는 요령은 또는 시기 뭐 이런 것을 세세히 보면 물론 언제 해야 되느냐? 예, 그럴 수도 있지만 포밍 프라이밍 생길 때도 작업을 한다. 여기 너무 많이 들었을 때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분출 요령 알아두시고 설치기를 분출 요령 설치기는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벌칙이 있어요. 밑바닥에 있는 게 있고 보일러 수면 높이에 달려있는 밸브가 있다고 했죠? 밑바닥에 있는 것은 수저 분출. 한꺼번에 다 묶어서 뭐라고요? 수저 분출. 위쪽에 수면에 있는 것은 수면 분출. 그렇게 불러요. 근데 둘 중에 밸브를 계속 열어놓으면 큰일 나는 게 있죠. 보일러가 큰일 날까? 물이 다 빠져버리니까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열어놓으면 안 돼. 짧은 시간만 잠깐 열어야 돼. 그래서 수저 분출을 같은 말로 단속 분출. 짧을 단위입니다. 짧은 시간 반짝반짝 신속하게 열어야 돼요. 수면 분출은 뭐냐? 계속 열어놓으면 증기만 빠져나가지 물은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근데 왜 수면 높이를 하느냐? 밑바닥에 가라앉은 더러운 것도 있지만 수면으로 떠오른 찌꺼기도 있어요. 그것이 빠져나가요, 증기와 같이. 그래서 수면 분출은 계속 열어놔도 물은 잘 안 빠지니까 연속적으로 열어놔도 돼요. 다른 별명이 연속 분출. 그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출의 주 작업은 뭐냐? 밑바닥이에요, 밑바닥. 밑바닥으로 빼는 거예요, 밑바닥.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 싼다 그러면 오바이트를 말해요? 아니면 밑으로 싸는 걸 말해요? 밑으로 싸는 걸 말한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밑바닥으로 빼는 것이 그냥 분출이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 분출이라는 것이 밑바닥으로 빼니까 분출을 영어로 뭐라 하냐? 다운 밑바닥으로 빼요. 그 다음에 훅 뿜어내다, 패턴에다 이런 것을 영어로 블로우라고 해요. 블로우. 그래서 분출 그러면은 이 수저 분출을 뜻하는데 수저 분출은 밑바닥으로 빼는 거기 때문에 다른 말로 영어로는 그냥 분출을 블로우, 패턴에다, 뿜어내다, 다운 이렇게 말해요. 밑바닥으로 패턴에다, 블로우 다운이라고 합니다. 필기 시험 중에서도 분출 작업 이렇게 안 하고 블로우 다운 작업 이렇게 영어로도 보기 중에 지문 중에 나오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블로우 다운 그러면은 밑바닥으로 빼내는데 분출 작업이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그냥 블로우 다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분출 장치 구성 요소를 두 개로 나눠봤을 때 분출 장치 그러면은 밸브 종류가 있겠죠. 그렇죠? 밸브를 직접 사용할 수도 있고 분출 코크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혼동되는 게 공부할 때 되게 혼동되는 게 뭐냐면 NA 쪽 같은 경우는 밸브는 밸브지 분출 밸브, 밸브는 밸브지 증기 밸브 이런 식으로 자꾸 앞쪽에 뭐가 붙어 있어요, 말이. 이 앞쪽은 용도를 말해요. 용도를 말하고 뒤쪽이 진짜 명칭이죠. 그냥 밸브면 밸브인 거예요. 분출 장치에 사용되는 그냥 밸브일 뿐이죠. 그렇다면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밸브, 포크 이런 식으로만 공부를 하는 거죠. 밸브는 다 밸브고요. 포크는 다 포크예요. 그래서 뭔가 개폐를 하고 개폐 차단을 하고요. 또 뭔가 조절을 하고 이런 것이 종류가 밸브도 있고 뭐 포크도 있고 이런 거 등등이 있겠죠. 근데 이제 밸브를 더 세분화하면은 이미 여러분들 송기장치 할 때 급수장치와 송기장치 사이쯤에서 강의할 때 들었을 거예요. 슬로스 밸브가 있고 글로브 밸브가 있고 볼 밸브가 있고 그리고 뭐가 있어요? 포크가 있죠. 이렇게 있어요.
있었죠? 네. 네, 포크가 있었는데 사용되는 용도가 조금씩 다르죠? 이건 그냥 차단용이죠. 개폐용, 열고 닫고. 이것은 유량을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다. 조절용. 그 다음에 이제 볼밸브와 포크는 둘 다 신속 차단이에요. 90도 회전으로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볼밸브와 포크 닫는 볼밸브는 두 방향만 되는 거죠. 이렇게 흐르면 중간에다가 어때요? 열고 닫아서 차단하는 거죠. 기호가 이건데요. 포크는 차단도 하지만 전환도 해요. 두 방향이면은 차단이고 세 방향이면은 전환, 네 방향이나 세 방향이면 전환이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포크, 그것은 이제 가스관에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두 방향 사이에다가 이제 포크를 다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방향 포크도 있어요. 평상시 이렇게 하는데 걸리면 이쪽으로 차단되고 이렇게 한다든지 방향이 전환이 되는 거. 또는 네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흐르고 요렇게 하는 것을 돌리면은 어때요? 요렇게 흐르고 이런 식으로 서로 흐르는 방향을 전환해주는 포크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포크, 3방 포크, 4방 포크 이렇게 있죠. 네 방향으로 전환하는 4방 포크는 히트펌프, 공전행동에서 나오는 히트펌프, 즉 열펌프 냉난방 겸용기에서 냉난방 전환을 할 때 4방 포크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류에 따라서 속에 구조상으로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는데 그 명칭 앞쪽에 급숫자가 붙어 있다, 송입자가 붙어 있다, 증기자가 붙어 있다, 분출자가 붙어 있다, 막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은 어떤 종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용도를 말하는 거죠. 용도. 특별히 그 관에 분출자가 붙어 있으면 분출관에, 송기, 증기가 붙어 있으면 증기관에, 뭐 급수 뭐 밸브 그러면은 급수관에, 예? 또는 연료 밸브 그러면 연료가 흐르는 연료관에, 가스 밸브 그러면 가스관에, 뭔가가 유체가 흘러가는 관에, 그 파이프에 이착이 되어 있다라는 뜻이지 이게 별도의 밸브가 따로 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스 밸브든 뭐 기름 밸브든 예, 또는 물이 흐르는 급수 밸브든 응축수가 흐르는 응축수 밸브든 증기가 흐르는 송기 밸브, 증기 밸브든 더러운 찌꺼기가 흘러가는 분출관에 붙어있는 분출 밸브든 간에 그 밸브들이 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밸브 종류는 크게 두 종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슬루스 구조 아니면은 글로브 구조. 그래서 어떤 관이든 양을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가스관이든 연료관이든 증기관이든 무슨 관이든 다 무슨 밸브 구조를 써요? 글로브 밸브 구조를 써요. 그래서 증기관에 부착되는 증기 밸브는 다 글로브 밸브예요. 증기량을 조절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글로브 밸브 별명이 또 있었죠. 스톱 밸브. 그러니까 설치 기준을 읽어보면요, 증기관에 증기 스톱 밸브라고도 나오고 그냥 증기자 빼고 스톱 밸브라고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달려 있는 급수관에 있고 무슨 관에 있고 무슨 관에 있고 이런 밸브들은 거의 다 차단용이에요. 완전히 개방을 하거나 완전히 차단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돼요. 기능이. 그래서 다 슬루스 밸브. 슬루스 밸브하고 글로브 밸브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개폐 조절도 있지만 이건 뭐냐? 찌꺼기가 쌓여야 안 쌓여요? 안 쌓여요. 이건 찌꺼기가 쌓이죠. 밑바닥에 찌꺼기가 쌓이죠. 이게 큰 차이점입니다. 응? 이게 큰 차이점.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시면 찌꺼기가 쌓임에도 불구하고 미세한 양을 조절하기가 용이해서 조절용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면 분출장치에 사용되는 저 밸브나 이런 것들은 더러운 것이 올라가는데 이 사이에 찌꺼기가 쌓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불순물이 쌓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분출관에 사용되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분출장치 그러면 밸브나 포크 플러스 뭐가 있는 사람들 분출관이에요. 분출관. 파이프도 포함이 돼요. 알겠죠? 파이프도 포함이 돼요. 이 모든 것을 다 합해서 분출관이라고 합니다. 분출관. 응? 근데 이제 분출관은 별로 말이 없죠. 왜? 분출관은 어차피 사이즈가 구멍 뚫어진 게
밸브나 포크 사이즈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왜? 관 사이즈가 25A다. 그럼 밸브도 25A로 조립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관 사이즈가 똑같기 때문에 별반 말은 없죠. 사실 여기에 대한 것은. 그러나 분출 밸브나 분출 포크는 조금 세세하게 되어 있다. 분출 밸브는 찌꺼기나 속에 뭐 때가 끼어 있다거나 이런 것이 부착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스케일 또는 찌꺼기가 어때요? 쌓이지 않는 구조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케일이나 찌꺼기가 쌓이지 않는, 침전되지 않는, 밑바닥에 고이지 않는, 부착되지 않는 이런 구조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어떤 밸브를 사용해야 돼요? 그렇죠. 슬로우스 밸브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킹을 빼라고 하는 이유는, 펴라고 하는 이유는 그거였어요. 포크는 사용자는 분출 포크에는 반드시 패킹이 있는 걸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은 무슨 패킹을 말합니까? 이게 무슨 패킹입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가스 밸브에도 자세히 살펴보면 포크가 아주 그냥 좀 약한 것은 패킹이 안 들어있어요. 이 패킹이 어디에 갖고 있냐면 보통 석유 회전체가 있다고 치면은 밸브 손잡이나 포크 손잡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속에서 이 회전축의 위쪽에가 보통 요 위쪽은 조립이거든요. 손잡이 떼는 거 끓으면 위쪽에 보통 다 끌러져요. 수도꼭지가 끌러지죠. 그렇죠? 근데 윗부분 손잡이를 떼내고 윗부분 너트를, 육각 너트를 풀어내면 수도꼭지 같은 경우도 동전 모양으로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런 게. 이 축에가 끼워져 있어요. 회전하는 축에. 근데 이렇게 왜 끼워졌을까? 축 방향으로 어때요? 누설이 되지 말라고. 패킹의 목적은 누설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중간에 뭔가 끼워져서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즉 기밀 유지, 기밀. 응? 기밀. 공기가 새지 않도록 밀폐시킨다. 기체도 새지 않을 정도로. 물론 액체도 안 새겠죠. 기밀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기밀 유지죠. 근데 이 패킹 종류가 끼우는 위치, 모양, 용도에 따라서 크게 세 종류로 나눠요. 패킹이. 패킹은 영어로는 PACKING인데 우유 같은 것도요. 병에 담는 우유도 있지만 팩에 담긴 우유죠. 아시죠? 팩, 소주도 이런 거 있잖아요. 은박지로 해가지고. 그래, 안 그래요? 팩이란 말, 팩. 일봉시켰다. 에? 그래서 이 패킹, 팩으로 어쨌든 쌌다. 패킹은 이처럼 새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일본말로는 패킹이 P자 발음이 안 나니까 빠킹이 패킹이에요. 빠킹이라고 하면 안 돼요. 패킹이 정확한 발음. 빠킹이 아니고 뭐예요? 패킹. 따라서 패킹. 빠킹이 아니고 뭐라고? 패킹. 패킹은 용도나 위치에 따라서 블렌드용이 있어요. 블렌드용. 용자 띄워도 돼. 이게 용이 뭐 용용용 주객지가 아니고 동해바다에 사는 용이 아니고 블렌드 용도로 사용된다. 블렌드 패킹이라고도 하고 블렌드 용도, 블렌드용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회전축에 끼우는 것들을 말해요. 회전축. 뭔가 돌리는데 펌프 회전축. 모터하고 연결된 펌프 어때요? 임펠러하고 연결된 사이의 회전축. 또는 밸브 회전축. 뭐 이런 데 있죠. 뭔가 회전되는데 세지 말라고 기밀 유지에서 끼우는 것은 전부 다 뭐예요? 패킹이라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블렌드 패킹이라고 해요. 알았죠? 여기 이제 재질에 따라서 어떤 재질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성면양, 아마존, 몰드 뭐 이런 거 등등이 있어요. 예. 성면 박형, 성면양, 아마존, 몰드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크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나사용 패킹이 있어요.
이것은 나사 조립할 때 나사 겉에다 발라주거나 감아주는 걸 말해요. 그래가지고 부속을 조립하는 거예요. 네. 이해하셨죠? 녹슬지 말라는 용도도 있고 기밀 유지하는. 그 다음에 이제 플랜지 패킹이 있어요. 플랜지용. 플랜지 사이에다가 끼우는 거. 플랜지는 이런 걸 말해요.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가운데 파이프 연결되어 있고요. 이렇게 구멍 뻥뻥 뚫려가지고, 이해되겠죠? 볼트너트 해가지고 파이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나중에 볼트너트만 풀면은 이렇게 똑 떨어져가지고 분해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 플랜지 사이에다가 호딱 같은 패킹을 끼워요. 이렇게 똑같이 플랜지 모양으로 얇은. 속에 뚫어져요. 이렇게 똑같이 볼트너트 지나가는 자리에 이렇게 얇게 해가지고 사이에다 끼워서 조립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건 이제 플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랜지 사이에 끼우는 용도. 이것도 재질에 따라서 몇 가지가 있죠. 테프론 같은 것도 있고, 성면 패킹도 있고, 이런 등등이 있어요. 마사용도 몇 가지가 있죠. 페인트 원액 같은 거,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남물, 일산화염, 뭐 이런 것도 있고, 합성수지, 액체로 된 거, 합성수지, 그런 것도 있고요. 나사 겉에다 발라가지고, 이제 파이프 보면은 이렇게 나사 깎아졌잖아요, 이렇게. 예? 이제 이렇게 부속 조립하잖아요. 조립할 때 이 나사에다가 발라가지고 조립을 하면은 나중에 이제 요 사이가 기민도 유지되지만 굳었을 때 녹이 안 슬어요, 속에. 쇠파이프 속이, 강관 속이 녹이 안 슬어요. 이런 용도예요. 그래서 지금 분출 코크는 일반적으로 좀 약하고, 강도상으로 약하고, 우주상으로 좀 허접하게 생겼다 할지라도 회전축 자체가 패킹이 있어야 돼.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패킹이? 글랜드 패킹이 있어서 기밀이 유지되는 구조여야 된다. 왜? 오일을 밑바닥이기 때문에 항상 높은 수압으로, 높은 증기압으로 눌리고 있기 때문에 누설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돼 있어요. 분출 코크는 글랜드가 있는 것이어야 된다. 그럼 이게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코크를 구입을 할 때 어디 그랜드 호텔에 가서 구입해야 되냐? 그랜드 호텔 이름이 아니고 글랜드가 있는 구조여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는 그 패킹이 회전축에 끼워져 있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리고 스케일이나 찌꺼기 등이 침전되지 않는 구조여야 된다라고 밸브를 규정을 하는 것은 무슨 밸브를 써라는 거예요? 슬루스 밸브를 사용을 하라. 이런 규정입니다.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은 이해되시죠?